내가 감히 내 것을 건드려? 오늘 밤 내 숨통을 끊어버리겠어. 깊은 밤 궁궐 처소에서 들려온 낮은 협박이었습니다. 말을 한 사람은 40대 상궁, 듣는 사람은 고작 20살의 어린 궁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협의 이유가 놀라웠습니다. 남자를 둘러싼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또 다른 궁녀, 15살 난 어린 소녀를 두고 벌어진 다툼이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궁궐은 겉으로는 엄격한 규율과 예법이 지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했던 수천 명의 궁녀들에게는 공식 기록에 남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조선시대 궁녀들의 은밀한 관계, 바로 대식이라는 문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사책 어디에도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당시 궁궐 안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던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대식? 이 단어의 뜻을 풀어보면 마주보고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히 함께 식사를 나누는 관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궁녀가 언니 또는 상징적인 남편 역할을 하고 어린 궁녀가 동생 또는 아내 역할을 하는 유사부부 관계였던 겁니다. 왜 이런 관계가 생겨났을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궁녀들이 처한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조선시대 궁녀로 선발되는 나이는 대부분 8살에서 12살 사이였습니다. 어린 소녀들이 가족과 헤어져 궁궐이라는 거대한 감옥 같은 공간에 들어오는 순간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결혼은 물론이고 궁밖 남자와의 어떠한 접촉도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궁녀의 수는 시대에 따라 달랐지만 많을 때는 3,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많은 여성들이 좁은 공간에서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했습니다. 외로움, 두려움, 그리고 억눌린 본능. 이 모든 것들이 뒤섞인 환경 속에서 궁녀들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처음 궁에 들어온 어린 궁녀들은 극심한 외로움과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낯선 환경, 가혹한 규율, 선배 궁녀들의 구타와 괴롭힘, 이 모든 것을 혼자 견디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언니였습니다. 나이든 상궁이나 선배 궁녀가 어린 후배를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선후배 관계로 시작되었습니다. 업무를 가르쳐주고 밤에 무서워하면 곁에서 재워주고 아플 때 간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너는 이제 내 사람이야. 내가 너를 평생 지켜줄게. 이런 말과 함께 두 사람은 대식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생겨났습니다. 상궁은 어린 궁녀를 보호해주고 어린 궁녀는 상궁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했습니다. 밤이 되면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다른 궁녀들이 보기에는 마치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대식 관계를 맺은 궁녀들은 서로를 낭자와 도령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나이 많은 쪽이 도령, 즉 남편 역할을 했고 어린 쪽이 낭자, 즉 아내 역할을 했습니다. 심지어 혼례 비슷한 의식을 치르기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식 관계가 항상 아름답고 순수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면에는 권력, 질투, 그리고 폭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상궁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특히 왕이나 왕비를 가까이서 모시는 지밀 상궁의 경우 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대식 상대를 통해 그 권력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어린 궁녀를 대식 관계로 묶어두면 그 궁녀는 평생 자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궁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궁녀를 감시하는 일, 때로는 왕실의 비밀을 엿듣는 일, 심지어는 정적을 제거하는 일까지도 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연산군 시절 한 상궁이 자신의 대식 상대인 어린 궁녀를 시켜 왕비의 처소를 염탐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왕비를 모함했고 결국 왕비가 폐위되는데 일조했다는 겁니다. 대식 관계는 또한 극심한 질투와 경쟁을 낳았습니다. 한 상궁이 2명 이상의 어린 궁녀와 대식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궁녀들 사이에서는 처절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한 궁녀의 증언입니다. 실제로 대식 관계를 둘러싼 살인 사건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1632년 인조 시절의 기록을 보면 한 궁녀가 자신의 대식 상대를 빼앗긴 뒤 복수심의 상대 궁녀를 우물에 빠뜨려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사건들이 대부분 은폐되었다는 점입니다. 궁궐 안에서 일어난 일은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왕실의 체면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도 조용히 처리되었고 가해자는 궁 밖으로 쫓겨나거나 먼 지방의 관하로 보내지는 정도의 처벌만 받았습니다. 대식 관계의 또 다른 어두운 면은 강제성이었습니다. 모든 대식 관계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권력 있는 상궁이 마음에 드는 어린 궁녀를 지목하면 그 궁녀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는 순간 궁궐 안에서 살아남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14살 때 마마님을 모시는 상궁의 대식 상대가 되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거부했다가는 다른 상궁들에게도 미움을 받아 궁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것은 후대에 궁을 나온 한 여인이 남긴 회고록의 일부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대식 관계를 또 다른 형태의 감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식 관계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진정한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도 있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평생을 함께하며 죽을 때까지 곁을 지키는 관계 말입니다. 숙종 시절의 기록을 보면 한 상궁이 자신의 대식 상대가 병으로 죽자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지냈다고 합니다. 마치 진짜 배우자를 잃은 것처럼 슬퍼했다는 겁니다. 주변 궁녀들도 그 관계를 인정하고 함께 애도했다고 합니다. 대식 문화는 때때로 왕실 전체를 뒤흔드는 스캔들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왕비나 후궁의 처소에서 일하는 궁녀들이 연루될 경우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영조 시절 왕실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왕비의 처소를 책임지는 상궁 2명이 같은 어린 궁녀를 두고 다투다가 급기야 왕비 앞에서 칼부림을 벌인 것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왕비를 모시는 김상궁과 이상궁은 오랜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왕비의 신임을 받고 있었고 서로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 궁에 들어온 15살 소녀가 두 상궁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 소녀는 용모가 아름답고 총명했습니다. 두 상궁 모두 그 소녀를 자신의 대식 상대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경쟁했습니다. 서로 소녀에게 더 좋은 옷을 주고 더 좋은 음식을 주며 마음을 사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녀가 결국 김상궁을 선택하자 이 상궁은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소녀를 협박하고 김상궁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은 점점 고조되었고 어느 날 밤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왕비가 침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바깥 처소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왕비가 급히 나가보니 이 상궁이 칼을 들고 김상궁과 그 소녀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마마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저 계집이 제 사람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이 상궁의 외침이었습니다. 왕비는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처소에서, 그것도 자신의 눈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던 겁니다. 사건은 왕에게까지 보고되었습니다. 영조는 크게 노했습니다. 궁궐의 기강이 무너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두 상궁 모두 궁에서 쫓겨났고 그 소녀도 함께 내쳐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궁녀들의 대식 문화를 강력히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궁중의 기강이 심히 문란합니다. 궁녀들이 서로 부부를 흉내내며 음란한 행위를 일삼고 있사옵니다. 이를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대관들의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일부 유학자들은 대식 문화를 천륜을 거스르는 죄악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영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식 문화를 뿌리 뽑을 것인가 아니면 묵인할 것인가.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완전히 금지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수천 명의 여성이 평생을 궁에서 살아가는 상황에서 그들의 감정과 관계를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조는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대식 관계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되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엄벌에 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왕비나 후궁의 처소에서 일하는 궁녀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식 관계를 맺은 궁녀들은 평생을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들의 노년은 어떠했을까요? 궁녀로 들어온 이상 대부분은 평생을 궁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상궁의 지위에 오르면 그나마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궁녀들은 늙고 병들어도 궁의 허드렛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대식 관계는 이런 궁녀들에게 노년의 유일한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젊었을 때 맺은 관계가 수십 년을 이어져 서로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궁을 나온 한 노궁녀의 증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12살에 궁에 들어가 이른이 되어서야 나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를 지탱해 준 것은 제 대식 언니였습니다. 우리는 6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진짜 부부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지요. 이 증언은 대식 관계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단순한 권력 관계나 의존 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대식 관계가
행복한 결말을 맞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비극적인 이별도 있었습니다. 궁녀들 사이에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상궁이 자신의 대식 상대를 평생 돌보며 살았는데 그 상대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궁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뒤를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두 궁녀가 대식 관계로 수십 년을 살다가 한 사람이 왕의 눈에 들어 후궁이 되었습니다. 남겨진 궁녀는 축하해주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배신감과 질투로 미쳐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후궁이 된 옛 대식 상대를 독살하려다 발각되어 사형당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식 관계는 궁녀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구원이었고 때로는 저주였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대식 문화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특히 개화기에 접어들면서 서양의 가치관이 들어오자 유교 사회의 보수적인 지식인들은 대식 문화를 더욱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남녀유별의 도리를 어기고 하늘이 정한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 이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궁 안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여성들이 평생을 궁에서 살아가야 했고 대식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대한제국 시기까지도 대식 문화는 존재했습니다. 고종과 순종 시절의 기록에도 궁녀들의 대식 관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다만 예전처럼 공공연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1910년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조선왕조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궁녀들은 여전히 창덕궁과 덕수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일제는 궁궐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대부분의 궁녀들을 내보냈습니다. 궁을 떠난 궁녀들은 낯선 세상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평생을 궁 안에서만 살았던 그들에게 바깥 세상은 너무나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많은 궁녀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고통받았습니다. 이때 대식 관계를 맺었던 궁녀들은 함께 궁을 나와 동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둘이서 작은 집을 얻어 살거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보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1930년대 한 신문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종로 어느 골목에 전직 궁녀 2명이 함께 살고 있다. 둘은 궁에서 50년을 함께한 사이로 이제는 서로의 유일한 가족이라고 한다. 이웃 사람들은 그들을 자매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관계인 듯하다. 해방 이후에도 몇몇 노궁녀들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끔 인터뷰에 응하며 궁중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대식 관계에 대해서는 대부분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전히 말하기 꺼려지는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마지막 궁녀였던 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조선시대 궁녀 문화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대식 문화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대식 문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단순히 비정상적인 관계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간의 본능이었다고 이해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 대식 문화는 조선시대 궁녀들이 처한 비극적 상황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궁에 끌려와 평생을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사랑도 가족도 자유도 없는 삶. 그 안에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기 위해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대식관계는 그 의지의 한 형태였습니다. 때로는 왜곡되고 때로는 폭력적이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진정한 사랑과 우정으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조선왕 조실록에는 왕과 신하들의 이야기만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름 없는 수많은 여성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통, 그들의 사랑, 그들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역사의 그림자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대식 문화 이야기는 그 그림자 속 삶의 한 조각입니다. 완벽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실제했던 역사이고 수많은 여성들의 진짜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인간은 살아남으려 하고 사랑하려 하고 연결되려 한다는 것.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로 나타날지라도 말입니다. 궁녀들의 대식 문화. 그것은 금지된 공간에서 피어난 은밀한 질서였고 동시에 억압받은 인간 본성의 비극적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그 시대는 지나갔지만 그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